나만 덥냐, 또? 미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얘는 이제 그 중학교 도형을 이용하라라는 건데, 너희들이 이제 중학교 도형 중에 어떠한 사실이 있냐면, 이러한 사실이 있어요. 저번 시간에 이 극선의 방정식에 대해 설명을 열심히 했나봐. 원이 있고, 한 점이 있어요. 오케이? 이 점을 지나는 두 선분을 그어 주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점을 지나는 두 선분을 그어 주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만나는 점을 A, B, C, D, P. 오케이? 그러면 어떠한 성질이 성립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을까? 이 길이 A고, 이 길이 B고, 이 길이 C고, 이 길이 D라고 할까? 어떠한 성질이 성립해요? 창민아?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 왜? 왜 그래? 너희들 지금 수학이 암기 과목이 아니잖냐. 왜?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예요. 왜? 도현아 왜? 너희 그 원까지 시험 범위 아니었냐? 교육과정에서 나간 것 같아요. 빠져나간 것 같아? 네, 교과서에 없어요. 원주각? 원주각에서 원의 성질에서 응. 다 안 나와요. 전에 배웠던 거. 다 안 나와? 네. 오케이. 그래도 우리가 배운다라고 합시다. 시험 문제 풀면 나오니까. 닮음 이용해서 나올 거 아니야? 돈영아. 네. 왜 그래? A랑 C로서 아마 성질이 그래요. 닮음이에요. 왜? 뭐에 의해서? 원주각의 크기가 같아서 닮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끌 수 있는데 이 원주각의 크기 같고 그림 많이 이상해. 이 원주각의 크기가 같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닮음이지. 대응하는 변길이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개 곱한 것은 이 두 개 곱한 게 같습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어떻게도 이용이 되냐면 이렇게도 이용이 됩니다라는 거예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한 점이 밖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조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점을 A, B, C, D라고 놓는다면 P라고 놓자. 그럼 P를 기준으로 이거 A, 이거 B라고 놓고 이거 C라고 놓고 이거 D라고 놓을게요. 오케이? 그러면 A, B는 C, D예요. 이거 좀 느낌이 비슷하지? 뭐로부터? 점으로부터 한 직선이 있으면 곱과 곱이 같아요. 한 점으로부터 이 직선을 그을 수 있으면 점까지 떨어진 거리 곱과 곱이 같아요. 오케이? 당연히 이것을 증명할 때도 어떻게 증명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보조선이 이렇게 그어져요. 보조선이 이렇게 그어지는데 이렇게 그어지고 이렇게 그어져요. 그럼 이렇게 그어지면 당연히 원주각의 크기로 같고 원주각의 크기로 같아요. 그래요? 그럼 대응하는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도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A 닮음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놈의 삼각형이랑 이놈의 삼각형이 AA 닮음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니면 이제 이 공통각이 있으니까 이걸로 비교해도 되지? 그래서 AA 닮음이니까 닮음 B가 성립합니다. 라는 거예요. 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의 곱이 일치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하면 어떠한 경우까지 등장하는 거냐면 원이 있고 한 점에서 이렇게 그을 수 있고 그다음 한 점에서 이렇게 그을 수 있어요. 접하게끔 그을 수 있어. 그럼 당연히 이거 곱하기 A 곱하기 B는 뭐예요? C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C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A 곱하기 B는 그냥 접하는 거잖냐? 그러니까 이제 두 개에 맞는 점이 없지? 그래서 이거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한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곱이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근데 뭐를 통해서? 닮음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이것도 보조선을 그으면 닮음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요. 보조선을 그으면 닮음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요.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닮음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이 삼각형하고 어떤 삼각형이 큰 삼각형이 A 닮음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알파 베타 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2 곱하기 3은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예요. 그래요? 2 곱하기 3은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예요. 알파 베타의 값 구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잠깐만, 이 길이 마이너스 베타 아니지? 미안, 베타네. 알파 베타네요.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했던 문제 넘어가자. 우리가 이제 안 봤던 문제들만 쭉 살펴봐 봅시다. 사이에 있도록이야. 그럼 최소한 얘는 뭘 해봐야 되냐면 그림을 그려보세요 라는 거야. 여기가 도형의 방정식에서 핵심은 그림을 그려보는 게 핵심이에요. 이 원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길이가 4인 원이에요. 이렇게 생기는데 원을 옮겨버리면 중심이 0,0고 반지름이 2인 원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중심이 0,10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이에요. 대충 한 이 정도 되겠지? 타원이 되어버렸어. 이렇게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야? 어떤 직선이 있잖아. 기울기가 4분의 3이야. 그지? 이 직선이 이렇게 사이에 있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y절편을 구하라 라는 건데 얘가 이렇게 접할 때부터 접할 때까지 있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제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뭐에서부터? 이 직선으로부터 3x-4y 플러스 4a는 0으로부터. 오케이? 중심까지 떨어진 거리 0,0까지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커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봤더니 5분의 절대값 4a가 뭐보다 반지름 길이 2보다 더 커야 합니다. 10a가 뭐보다 2분의 5보다 더 크고 a가 뭐보다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더 큰 범위를 구해주면 되겠지? 밑에 쪽에 있는 거는 의미가 없지 않냐? 위쪽에 있는 것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요? 근데 이제 너희들이 식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식으로도 처리할 수 있잖아? 어떻게도 처리할 수 있냐면 닮은 비로도 처리할 수 있어. 왜냐면 기울기가 이게 뭐니까 기울기가 뭐예요? 4분의 3이에요. 그지? 그럼 얘가 4분의 3이면 4 증가할 때 3 증가했는데 이 b가 증가하니까 4 증가할 때 3 증가하는 거야. 이 길이가 5가 되는 거거든. 3대 4대 5야. 반지름 길이 2지? 그럼 이 값은 뭐가 되는 거야? 이 값? 닮은 b로 4분의 5를 곱하면 돼. 2에서 4분의 5를 곱해주면 되는 거네요.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닮은 b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객관식이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경우도 당연히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접하는 경우까지잖아. 이렇게 접하는 경우까지니까 우리가 중심에서부터 생각을 해줘 봤더니 중심에서부터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뭐가 돼요? 3대 4대 5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10이었어요. 반지름 길이는 4였어요. 5 뺀 거니까 이 점의 좌표는 5 뺀 거니까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습니다? 5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A의 값은 뭐보다? 2분의 5보다 더 크고 5보다 작습니다. 라는 거예요. A의 값은 2분의 5보다 더 크고 5보다 작습니다. 닮은 비로도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연습해봐. 자꾸 연습해서 너희들이 닮음으로도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세요.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라서 닮음을 찾을 수 있으면 삼각변을 통해서 B 처리하는 거 있지 않냐? 연습을 하세요. 그 다음 22번 봅시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이냐면 얘를 보면 떠오르는 것은 있어야 돼. 분모에 x가 있고 분자에 y가 있네. 분모에 x가 있고 분자에 y가 있는 경우는 언제 쳐다봤냐면 국창 너 벌써부터 졸리지?
벌써 졸리지? 사실 내가 이거 왜 뺀지 아냐? 그렇게 날려. 악덕한 셈으로 봐. 딱 한 번에 알아버렸네. 아니 긁으려고 긁으려고? 아, 긁지. 굳이 이렇게 긁을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긁지. 그지? 굳이 이렇게 긁는 이유는 뭐야? 잠깐이라도 눈을 붙여보기 위해서?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 눈 잠깐 붙이면 잠이 깨냐? 안 깨? 깨야지. 아, 깼어? 네. 응. 보자. 아, 좀 더워서 그런가? 좀 덥지? 유난히 내가 항상 더워하냐? 다음부터 반팔 입고 다니까? 반팔 안에 입었어. 근데 런닝이라서 이렇게 깊게 파여서 그러지. 봅시다. 내가 그 입을 수는 없잖냐? 뭐야? 분모에 x 있고 분자에 y가 있는 거 뭐야? 뭐야? 어떤 식에서 분모에 x가 있고 분자에 y가 있잖냐? 언제? 뭐 구할 때? 창민, 이거 너가 우리 질문한 거냐? 네? 22번 너가 질문한 거야? 네. 근데 분모에 x 있고 분자에 y가 있는 거 하나 있어. 뭐야? 그렇지, 기울기야, 기울기. 기울기야. 뭐, 그럼 얘는 뭐에 대한 기울기예요? 뭐에 대한 기울기야? 마이너스 3,0로부터 x, y까지 떨어진 직선. 이 두 점에 대한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잖아. 그러면 기울기를 구해주라 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놓을 수 있어. 이 원은 중심이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고, 중심은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3,0에 대해서 뭐냐면 기울기가 이때부터, 당장 이때부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기울기가 만나야 x, y가 여기 위에 있는 거니까 이때부터 언제까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접하는 순간까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지? 이때부터 이때까지. 정확히 대칭적이잖냐? x축의 점이 중심이 있는 거니까. 그럼 이때 기울기를 구하는 것도 봐봐.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겠냐면 이렇게 풀어야겠지. y는 m에 x 플러스 3. 얘를 m이라고 놓겠지? 그래요? 그러면 이 직선이랑 원과 만나야 되잖아. 그래야 이제 기울기의 값이 생기는 거니까 뭐에서 mx-y 플러스 3m은 0이라는 이러한 직선에서 뭐까지 떨어진 거리?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 길이 1과 같겠습니다.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m 플러스 3m 이놈이 뭐가 되겠습니다? 1이 되겠습니다. 이 양식에서 양변 제곱해버리면 돼요? 그래요? 그러면 돼. 그러면 m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지? 실제적으로 만나줘야 되니까 1보다 더 어떤 범위 구하는 거예요? 오호, 뭔가 좀 이상. 얘가 1보다 더 작거나 같은 범위 구하는 게 목표잖냐? 이렇게 해서 m의 범위를 구하면 돼. 근데 얘 이제 객관식이지 않냐? 객관식이면 어떻게 처리할 수도 있어? 이거 뭐야? 기울기 바로 구할 수 있어. 이거 뭐야? 수직이잖아. 얘가 2고 이 길이가 1이에요. 이 길이 뭐야? 루트 3인 거야. 2대 1대 루트 3.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데 기울기는 이 직각삼각형은 파란색 직각삼각형의 닮음이야. 그럼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루트 3분의 1이지? 그지? 루트 3분의 1이 기울기예요. 3분의 루트 3이 이거의 접선에 대한 기울기야.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부터 3분의 루트 3까지다 라고 구해줄 수 있겠어요? 오케이? 생각보다 이렇게 도형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어. 식으로 푸는 게 원래 정석이야. 그지? 근데 너희들이 도형의 성질로 바라볼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내가 다 보여줄게, 계속. 그 다음 봅시다. 넘어가. 28번 봅시다. 우리가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한다라는 문제가 이렇게 등장하거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는 것은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야.
4분면에 따라서 중심을 잡아주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1, 4분면이랑 3, 4분면 위에 있으면 중심을 어떻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A, A. 얘를 A, A. 뭐 얘도 A, A라고 잡을 수 있겠지만 굳이 양수로 표현해주고 싶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그렇지?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는 뭐예요? 마이너스 A, A. 이 점의 좌표는 뭐라고? A, 마이너스 A. 오케이? 이렇게 잡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야. 근데 이렇게 풀고 싶어? 안 풀고 싶어? 이거 이렇게 다 구하라는 게 지금 화가 나잖아. 그러지? 당연히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 풀면 돼.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첫 번째는 뭐라고? 사분면에 따라서 중심을 잡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어디 위에 중심이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 직선 어떤 직선이에요?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거나, 조금 삐뚤어졌지? y는 x 위에 있거나, 어떻게 있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있거나, y는 x 위에 있거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중심이 y는 x 위에 있거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잘 봐봐. 이 문제가 재밌는 이유는 이거야. 봐봐. 우리가 반지름이 6, 3, 2, 잠깐 문제를 아까 잠깐 봤는데 6, 3, 1, R이야. 6, 3, 1, R인가? 1, R인가? 몰라요? 다 주워졌나? 아, 각각이 주워졌구나. 야, 6, 3, 1, R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하냐면, 방금 전에 했네. 방금 전에 뭐 했냐면, 이 점에 대해서, 이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곱은 어떻습니다. 라는 거예요.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중학교 도형 문제들이 나오지 않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해 봤더니, 얘는 뭐가 되겠습니다. 6루트 2가 되는 거고, 얘는 루트 2가 되는 거고, 3루트 2가 되는 거고, R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곱해봤더니 6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3루트 2 곱하기 R루트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서 R값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중학교 도형에 대한 어느 정도 성질을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그 성질이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너희들이 그거에 대한 연습을 해보는 게 필요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책을 홍보하는 거야. 사서 푸세요. 시간 날 때 531 프로젝트 531 하이퍼. 잠깐만, 이 책이 아니네. 기아 총장님, 이거 사서 풀어. 알겠지? 자꾸 내가 홍보하잖냐? 너희 산다 그랬어. 나한테 콩콩물 떨어진 건 없어요. 오케이? 사서 풀어. 그리고 너희들이 여러 번 복습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봅시다. 31번 봅시다. A, B의 중점 M이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 그렇지? 그러면 너희들이 이거는 한번 그려보자. 도형을 그려보고 그 도형의 성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원이 등장하는데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직선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더니 생기는 두 점이 생겨요. 생기는 두 점이 생기는데 이놈의 중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이제 한번 그려보자. 중점을 연결해 볼 건데 이놈의 중점은 여기 이 정도 되겠네. 그래요? 그 다음에 얘를 옮길 건데 얘 두 점의 중점은 이 정도 되겠네. 그래요? 또 하나를 옮겨 볼 텐데 중점이 이 정도 되겠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냐면 그렇지. 엄마 생각? 아니야? 엄마 생각 좀 하지 잠깐씩. 너희들 자꾸 엄마 생각을 안 해. 봅시다. 보자. 우리가 원이 있으면 2등분하는 점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라는 거야.
2등분하는 점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직선을 2등분하는 점은 어디에 있어?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2등분한 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2등분한 선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이 사실만 알면 당장 이 기울기랑 요것을 연결했을 때의 기울기는 뭐가 돼? 수직이다 라는 거지?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네. 그러면 항상 일정하거든. 이 직선이나 이 직선이나 이 직선이나 어떤 직선이 그어지든 항상 일정한 점을 중심을 지나치면서 기울기가 수직인 직선이 그어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 중심을 지나치면서 수직인 직선이 이렇게 그어지면 얘가 이제 중점 M에 나타내는 도형이잖냐? 그럼 이 길이 뭐예요? 중심을 지나는 선분의 길이네. 뭐가 되겠습니다? 지름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름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 봐봅시다.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원이 있어요. 1,0은 없고 1,0이 중심이고 마이너스 1,0이 중심인 반원을 그렸는데 빨간색 파란색인데 1,0을 0인 x좌표가 큰 점을 P 수선의 발을 내렸는데 이게 H 서로 5개의 점을 만나게 되는 최소의 자연수 M에 대하여 AHP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 야, 봅시다. 1분 녹음이 안 돼요? 아, 진짜. 보자. 몇 개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국창. 몇 개 점에서 만나야 돼, 문제가? 5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지금 그림 이렇게 돼야지. 1개, 2개, 3개, 4개, 5개야? 하나 아니야? 5개? 네. 그러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5개가 만날 수 있어? 여기 다 이게 지름이 될 때라. 그 다음에라. 언제까지? 5개잖냐? 네. 이렇게 접할 때까지예요? 이게 접할 때까지? 이게 좀 색깔이 좀 칼라 편이었으면 좋겠지? 알았어. 내가 다음번에 컬러로 바꿔갖고 올게. 봅시다. 이렇게 될 때 접할 때까지랑 이때부터 접할 때까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너네들이 이제 기울기를 구해볼 수 있겠어요? 기울기는 봐봐. 이거 내가 이런 문제 풀 때 너희도 알겠지만 직접 식으로 풀기도 하는데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좀 더 많이 풀려고 하잖냐 내가? 그러면 접하는 순간이야. 얘가 접하는 순간. 접하는 순간이면 우리가 이제 알아. 중심으로부터 수선의 발을 내린 거예요. 그래요?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1이에요. 그럼 이 길이 루트 3이지? 그지?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 뭐가 돼요? 닮음이네. 루트 3분의 1이 기울기예요. 오케이? 이놈의 기울기 n분의 1은 얘보다 더 작아야 되고 0보다 더 커야 합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 이것만 역수취해주면 m은 뭐보다 루트 3보다 더 커야 합니다 라는 사실을 구할 수 있네. 굳이 이렇게 많이 전개해서 문제를 풀 필요 없이 도형의 성질만 이용해버리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당연히 정석적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은 뭐야? 얘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 줘야 돼? y는 뭐라고? y는 m에 x 플러스 1이라고 놓고 이 원의 방정식 중심의 좌표가 뭐고 1,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에 접할 때를 생각해 줘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풀 필요 없이 바로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최소의 값 2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생각보다 이게 접했을 때 수술해발 내가지고 지각삼각형 만들어서 문제를 풀잖냐? 연습 많이 하세요. 알겠지? 이렇게 푸는 거 있잖냐? 너희가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등장할 거냐면 고3 미적분 문제 풀 때까지 원 나오면 닮은 이용해서 문제를 푸네 라는 게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연습을 계속 해봐. 그 다음 봅시다. M에 대하여 아직 끝난 게 아니네. M에 대하여 뭐라고? 기울기가 2인 기울기가 뭐냐? M의 값 2 기울기가 2분의 1일 때 뭘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넓이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분의 1일 때 이제 구해볼 수 있겠지. 얘는 조금 방법이 없냐? 얘는 조금 방법이 없냐? 2분의 1이냐? 이거 좀 지울까? 얘가 이제 기울기가 2분의 1이에요. 좀 슬프냐?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x라고 놓으면, 이 길이는, 이 길이 뭐예요? 이 길이? 내가, 방정식 안 세우고, 뭘로만 풀고 싶냐면, 도형의 성질로만 문제를 풀고 싶은 거야. 당연히,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냐면, 얘가 y는 2분의 1에, 기울기, 아까 m이 2였잖냐? 2분의 1에 x 플러스 1이라고 놓고, 얘랑 이 원의 방정식을 연립해. x의 제곱 플러스 y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이라고 해서, 연립해서 x의 값 중에, 만나는 x의 값 중에 큰 거를 대입해서 푸는 방법도 있을 거야. 오케이? 큰 값을 대입하면 당연히 y값 나올 거고, 삼각형의 넓이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푸는 방법도 있을 거야. 알겠지? 근데 나는 어떻게 풀어주고 싶으냐면, 도형의 성질만을 이용해서 풀고 싶습니다. 라는 거야. 사실 학교 시험에서는 식을 써서 푸는 게 좀 더 좋아. 왜냐면 그걸 요구하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객관식으로 등장한다면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면 빨리 푸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봐볼까? 도형의 성질을 한번 이용해 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심을 놓고, 이렇게 이제 중심을 놓고 뭐라고 놓을 거냐면 이 길이가 2였어요. 이 길이를 x로 잡아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길이 뭐가 되냐면 이 길이 뭐가 돼? 기울기가 뭐라고? 2분의 1. 기울기가 2분의 1인 거야. 그러면 2분의 2 플러스 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있지, 이거. 이 길이가 1이잖아?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1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2 플러스 x의 제곱이라고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들어서 x를 구하는 방법 또한 있겠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형을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알겠지? 너희들이 이제 이런 연습들을 해봐. 그 다음 봅시다. 36번 봅시다. 라는 거요. 이건 조금 어떤 문제냐면, 그림 공부야, 그림 공부. 영역을 7개로 나눠주세요. 라는 거야. 문제 너희들 읽어봤어. 원이랑 직선 이미 4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다가 직선 하나만 더 그을 거야. 기울기가 뭐인? 너무 아팠어? 좀 씻고 다녀. 알았어. 미안. 좀 마음이 아팠어? 그건 아니야? 이거 혹시 마음이 아팠을 수도 있으니까. 봐보자. 이 직선을 이제 평행이동 해볼 거예요. 평행이동을 이런 현상이 생기면 고객센터한테 연락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오늘 AS센터 갔다 왔는데 내가 가끔 이게 안 된다 그랬거든. 껐다 켜보래. 수업 시간에 갑자기 껐다 켤 수는 없잖아. 봐보자. 얘를 옮길 거야. 영역이 지금 몇 개야? 2개의 영역을 2개 더 추가했으니까, 근데 원래 영역에다 2개 더 추가한 거지? 6개야. 그지? 이렇게 되는 순간 또 2개가 나눠져요? 몇 개가 추가돼? 하나, 둘, 셋 이렇게 추가돼 버리지? 원래 이제 이렇게 2개 영역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2개 영역이 있잖냐? 이렇게 하고 이렇게 2개 영역. 근데 하나, 둘, 세 개가 추가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7개가 되는 거야. 처음으로 7개가 됐네. 이건 너희들이 그어봐야 돼. 또 내려봐. 이건 몇 개가 돼? 하나, 둘, 셋, 4개 새로 생기지.
그지? 8개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또 내려. 그럼 얘는 일단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영역에서 얘가 두 개로 나눠져 버리잖아. 얘도 이 영역에서 두 개로 나눠지는 거고, 이 영역에서 두 개로 나눠지는 거고. 그럼 세 개가 더 생기는 거예요? 7개지? 그러면 이제 언제가 7개야? 이때 7개, 이때 7개, 또 이때 7개겠지? 마지막으로 접할 때 7개가 되겠어요? 몇 개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4개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너희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보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접선. 도대체 이 접선이 뭐가 문제지? 봐봅시다. 우리가 여기 있었네. 우리가 이제 접선에 이걸 자꾸 보여주네. 개인정보인데 봅시다. 접선의 방정식이야.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라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세 가지야, 세 가지. 세 가지 아닌가? 두 가지냐? 한번 해볼까? 첫 번째. 접선이 이렇게 있을 때, 너희들이 근데 다 알 건데, 접한다라는 것은 이 직선하고 이 원이 교점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라는 거예요. 교점이 하나다 라는 거지. 그러면 y는 mx 플러스 n이랑 y는 아니지 x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그냥 적을게요. 뭐 여기 이제 중심을 0,0이라고 그냥 놓을게. 그러면 얘를 연립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판별식 D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를 체크해 봤더니 무엇이 되겠습니다? 수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야. 얘가 반지름과 같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접선을 구할 때 세 번째는 뭐냐면, 무엇을 이용할 거냐면 접점을 이용하는 경우에요. 오케이? 접점을 이용한다라는 거니까 접점을 구할 때 어떻게 생각해 줄 거냐면, 우리가 이 점에서의 기울기 구해줄 수 있네. 얘가 기울기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고, 접점 한 점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 접점에다가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면 무엇을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세 번째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공식들이 다 있긴 있는데, 일단은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여기에서 요구하는 관점이야. 오케이? 이 세 가지를 이용하겠다라는 거야. 아니면 당연히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는 게 편하겠지.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문제로 가봅시다. 38번이나 40번 알겠나? 저번에 설명했던 거 알겠어, 도영아? 그러면은 39번부터 봐보자. 그러니까 다 풀어보자. 이것이 1,4를 지나는 두 직선과 PQ에서 접할 때 PQ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엄마 그만 생각해. 알겠지? 봅시다. 우리가 정신 차리세요.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뭐가 돼요? 5. 여기 되는 거야? 그래요? 그때 1,4를 지나는 두 직선과 PQ에서 접할 때, 그럼 너희들이 이제 원을 그려봐. 원이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1이에요. 그 다음에 1,4는 한 이 정도 있겠지. 마이너스 3이고 1인데
1, 여기다가 보면 더 위쪽에 있겠네. A가 1, 4예요. 그러면 이때 접선을 너희들이 구할 수 있거든. 접선을 구해 봤더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 그림만 그려보면 이 점이 P고 이 점이 Q예요. 그럼 PQ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럼 너네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어떤 점을 구하는 방법? P하고 Q의 좌표를 직접 구하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직접 구하는 방법이야. 당연히 P랑 Q를 직접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해요? 무엇과 이렇게 풀기 싫은데 굉장히 y는 m에 x-1 플러스 4와 연립했더니 판별식 d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풀기 싫게 생겼지? 그래서 이제 판별식 d가 0이 되게끔 하는 n값도 찾을 수 있고 완전 제곱식이 되게끔 하는 x좌표도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x좌표를 알면 pq의 좌표를 구할 수 있으니까 처리할 수 있겠지.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풀래. 오케이? 풀기 싫잖냐? 그렇게 풀기 싫어? 난 두 번째는 어떻게 풀 거냐면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게 두 번째예요. 당연히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려봤더니 연결을 해봤더니 무엇이 생깁니다 라는 거야. 합동인 두 삼각형이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합동인 두 삼각형이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합동이야. 그래요? 그러면 보조선을 하나 더 그을 건데 PQ를 연결한 보조선 하나만 더 그으면 이 길이를 구하는 게 우리들의 목표. 오케이? 그럼 잘 봐봤더니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SAS 합동이야. 오케이? 두 변의 길이 같고 공통변이고 각이 똑같잖냐? 그러면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어떻겠습니다? 같습니다. 오케이? 수직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수직이 됐으면 여기에서 어떻게 처리해 줄 수 있느냐? 대입해서 충분히 처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반지름 길이 뭐라고 했어요? 루트 5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얼마가 되겠습니다? 4차이, 3차이니까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당연히 이 길이를 구해줄 수 있으니까 소공식이잖냐? 이거 소공식. 그래요? 소공식. 소공식 알지? 왜 소냐면 이렇게 소처럼 생겨가지고 소공식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이 길이 이제 구해줄 수 있잖냐?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1대 2대 루트 2 루트 5네. 그러면 이 두 개 곱하기 이 두 개 곱한 거니까 이 길이는 2가 되는 거예요. 2배 하면 4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같다라는 거야. 그지? 그 다음 봅시다. 40번 너 저번 시간에 이거 해결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근데 이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겠다라고 했잖냐? 어떻게 풀어보고 싶냐면 당연히 이렇게 푸는 방법이 가장 쉬워. 이렇게 푸는 방법이 가장 쉬워. 근데 굳이 이렇게 풀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풀어보고 싶은 건 있냐면 이렇게 풀어보고 싶은 건 있어요. 좀 지울게요. 이 길이는 필요가 없어서 지울게요. 얘가 지워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일단 놔두고 봐봅시다. 이 중심의 좌표를 0,0으로 바뀔 수 있네요. 평행이동 시켜주면 3만큼 마이너스 1만큼 3만큼 마이너스 1만큼 3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방정식을 구할 수 있냐면 이 원의 방정식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5가 되는 건데 극선의 방정식을 구해 줄 수 있어요. 저번 시간에 배운 거지. 오케이? 극선의 방정식이다 라는 것은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접선의 방정식 세우듯이 똑같이 처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이 직선으로부터 얘까지 떨어진 거리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떨어진 거리를 구할 수 있네요. 제곱 5분의
0,0까지 떨어진 거리니까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1이에요.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습니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1대 2대 루트 5잖냐? 이 길이의 2예요. 2배에서 4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객관식이니까 객관식으로 안 나왔는데 객관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는데 굳이 평행이동 해가지고 막 문제를 풀 필요는 없잖냐? 근데 이 아이디어는 알려주고 싶은 게 혹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0,0으로 옮겨서 해결한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평행이동을 우리가 이제 배울 거니까 0,0을 옮겨서 이 0,0으로 옮기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편해지지 않냐? 그지?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식 구하기 편하잖아.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처리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든 상관이 없는데 사실 판별식 D보다는 도형의 성질을 가장 먼저 기억하라고 이런 방법이 있더라. 극선의 방정식은 교육과정은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봅시다. 너희들이 이 문제를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있거든. 41번 문제 있잖냐? 실제로 학교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오케이? 야, 그만 먹어. 상처 입었어? 아니요. 수업 시간에 버럭하면 상처 입은 친구들도 있다길래. 옛날에. 봅시다. 플러스 4y는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뭐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4인 직선이 되겠습니다.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4인 직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요. 3이고 4인.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모두 접하는 원 중에서 반지름 길이가 가장 작은 원과 가장 큰 사이의 거리에 가장 큰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봅시다. 원이 일단 이렇게 생겨. 그렇지? 원이 여기에서 이렇게 생기겠지? 그 다음 어떻게도 생겨요? 원이 이렇게도 생겨요. 이렇게 생겨요. 그 다음 또 원이 어떻게 생기냐 말이냐,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겨요. 원이 이렇게도 생겨. 그래요? 그 다음 또 어떻게도 원이 생기냐면 원이 이렇게도 생겨요.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몇 개의 원이 생기겠습니다. 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4개의 원이 생기겠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거야. 원 몇 개 생긴다고? 원 4개 생긴다고 이렇게 글을 줬잖냐. 이렇게 접하는 게 4개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이거 파악한 게 이거야. 근데 이제 이거 문제를 풀 때는 실제적으로 뭐밖에 이용이 안 돼. 얘랑 얘밖에 이용이 안 되잖아. 딱 봐도 이거 제일 크고 이거 작잖냐. 오케이? 이거 2개만 이용해도 문제가 풀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접하는 건 몇 개 생긴다고? 4개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4개 생기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자주 틀려오거든. 맨날 이 2개만 생각해. 이것까지 생각을 못 해요. 오케이? 이 2개까지도 생각해 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꾸 그림을 그려봐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요? 반드시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푸세요 라는 거야. 그럼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결국 무엇만 따진다라는 것은 알게 되었으니까 중심이 y는 x 위에 있는 이 원들만 따지겠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중심의 좌표가 a, a예요. 그렇지?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a, a고 반지름 길이가 a인 원이에요. 그래? 그러면 a, a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를 체크해 봤더니 5분의
절대값 7a-12. 얘가 a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양변 제곱해보면 7a의 제곱 마이너스 14 곱하기 12 28 14 마이너스 168이에요? 뭔 이딴 문제가 다 있어? 플러스 144는 25a예요. 그래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이항시켜서 정리해 봤더니 7a의 제곱 잠깐만 7a 제곱 아니지 49지 이거. 야 누가 이렇게 푸냐 제곱해서. 미안. 누가 이거 제곱해서 풀어. 누가 이거 제곱한다 그랬어? 뭐?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이렇게 풀어야지. 누가 이거 제곱하고 있냐. 그래요? 7a-12 뭐 그럴 수도 있지. 7a-12는 마이너스 5a. 그래요? 그러면 2a는 12가 되는 거니까 a는 6이에요. 2a는 12a는 12가 되는 거니까 a는 1이에요. 중심의 좌표가 1,1이고 6,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5 차이 나니까 5루트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원이 몇 개 생기겠습니다. 4개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5분만 쉬었다 합시다.